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 리더들이 말하는 읽기와 생활의 변화를 내용으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읽기로 성공한 명사들의 노하우,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읽기의 즐거움 2010년도 리더스 콘서트 명사 릴레이 특강. 그 8번째 자리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이셨던 나승현 대표님을 모시고 리딩으로 소통하기란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나승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저를 아마 한 10개월 전 더반에 있었던 평창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셨겠죠? 맞나요? 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10개월 전 더반 7월 6일에서 저희가 평창에 대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고 그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늦은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이 감동을 해주셨고 또 잘 아시다시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를 이제 강의나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사실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두 답은 사실 읽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해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살 때 처음으로 외국에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외교관이셨기 때문에 저희의 의도와 아니면 상관없이 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3년마다 새로운 학교, 그리고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느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4살 때도 처음 갔던 나라가 캐나다였는데 처음으로 배운 언어가 그래서 영어였어요. 아무리 집에서 할머니와 부모님과 소통을 했어도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처음 소통하는 언어가 영어이다 보니까는 처음으로 배웠던 언어가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라 아니라 ABC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영어가 더 편안한 겁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영어, 그리고 영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느 나라를 가도 친근한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영어로는 통했어요. 따라서 도서관에 가면은 영어 책을 접하면은 아무리 외로움을 타고 아무리 친구가 없어서 처음에는 외로움을 탔어도 도서관에만 가면은 나의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나의 생각을 왠지 알아주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항상 책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어린 아이도 있고 일 때문에 많이 바쁘지만 쉬고 싶을 때 저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떠나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책을 통해서 마음의 그리고 상상의 여행으로 떠나요. 그리고 어릴 적 제가 읽었던 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리까지 오게 해줬어요. 어릴 적에 가장 좋아했던 작가들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Dr. Seuss라는 Green Eggs and Ham이라는 책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친구들, 외국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다 읽는 책이고요. 또 가장 좋아했던 저자는 사실 로ald 달입니다. 혹시 아세요? 로ald 달? Yes.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그리고 Matilda, 그리고 James and the Giant Peach, 이런 책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로ald 달이 그리는 너무나 기상천외하고 약간 좀 잔인하기도 하고 이게 어린 책이 맞는가 할 정도로 좀 기발한 상상력에 저는 푹 빠지게 됐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텔레비전에서나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상상의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책, 상상력을 통해서 it lets you imagine. 영화나 텔레비전은 보여줍니다. 보여주기 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훨씬 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책입니다.
그래서 4살 때부터 계속 외국에 살다가 10살 때 처음으로 한국에 왔는데요. 그때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거의 한국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아무리 주말에 한국 학교를 간다 해도 제 친구들은 다 외국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나승현 이상하다. 생김새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왜 말하는 게 이렇고 왜 이렇게 외국 애처럼 행동할까. 한마디로 좀 싫다. 쟤 너무 싫다. 말도 안 통하고 맨날 잘난 척만 하는 것 같고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영어를 잊어버렸어요. 친구들 귀찮게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항상 물어보면서 한국어에만 매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도 회초리도 맞았어요. 제발 공부 좀 해달라고. 한글 책 좀 읽어달라고. 처음으로 회초리를 맞았어요. 아마 그때부터 한국어 책은 약간 공부다. 한국어 책은 버리다.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한글로 된 책은 저한테 휴식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숙제, 어쩔 수 없는 공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1년 만 후에 다시 저희 아버지는 외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번에는 덴마크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다시 영어를 접하려고 하니까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soap하고 soup를 자꾸 헷갈리고 chicken, kitchen을 자꾸 헷갈렸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루스 란맨이라는 미국 분이 계셨어요. 키도 굉장히 크시고 체격도 굉장히 커서 약간 성악하신 분 같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토리텔링 타임이 있었어요. 5학년 학생들이 접하기 좀 어려운 책을 이 선생님은 매주 읽어줬어요. 소리내어 읽어줬어요. 어떻게 보면 5학년 치고는 조금 유아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일주일 동안 가장 손꼽아서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선생님의 목소리를 이용해가지고 각 캐릭터에 맞는 목소리를 바꿔주셨고 굉장히 서스펜스를 주셨고 드라마를 주셨고 그리고 한 챕터의 가장 아슬아슬한 부분에서 일주일에 그 스토리텔링 타임을 끝냈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저희가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 선생님이 너무나도 멋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따라하기로 했어요. 집에 가서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창피했기 때문에 아니면 화장실에서 아니면 자기 전에 혼자 처음으로 책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소리내어 읽다 보니까는 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왠지 지루하더라고요. 선생님 목소리 같지가 않았어요. 선생님을 흉내내기 시작하니까는 목소리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읽다 보니까는 앞에 있는 단어들까지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떠한 단어가 중요한지도 보이기 시작하고 한 문장을 어떻게 의미 덩어리, 청크로 나눈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든 훈련이 어떻게 보면은 아리랑 TV, 한 10몇 년 후에 아리랑 TV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왜냐면 아리랑 TV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는 방송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기사 쓰기 시험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시험은 읽기였어요. 뉴스 기사 읽기. 근데 저는 읽기에는 자신 있었어요. 나중에 오늘 강의 나중에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래서 읽기와 프레젠테이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PPT를 가지고 하는 프레젠테이션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저희는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처음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들 소개팅도 많이 하죠? 소개팅에 나갈 때도, 아니면 취업 인터뷰를 할 때도, 취업하고 나서 상사를 만날 때, 아니면 비즈니스 미팅, 아니면 선을 볼 때, 그리고 장례, 저희 장인, 장모, 시부모님이 될 때 만나는 것도 다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내세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내세운가? 그것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읽기와 프레젠테이션의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거죠.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될까? 내가 뭐라고 말하면 될까? 어떠한 주제가 있어도 그 많은 주제에서 어떠한 내용만을 뽑아서 해야 될까? 그게 가장 고민이죠. 그게 굉장히 좋은 훈련법이 신문 읽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문을 볼 때 저희는 뭘 가장 먼저 보죠? 헤드라인이죠.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청중은 여기서는 여러분도 많이 그 대부분의 경우 잘 들어주신 것 같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지만 나가시면 아마 기억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할 얘기를 한 문장을 요약해서 그 문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그 문장을 서포팅할 수 있는 팩트를 넣어준다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쉽겠죠. 신문을 읽으면은 효과적인 헤드라인 만드는 방법을 알게 돼요. 저희 평창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평창 더번의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8번의 프레젠테이션의 헤드라인은 항상 일정했어요. 평창은 동계올림픽 그리고 동계 스포츠를 새로운 지평으로 열어줄 것이다. 그것이 저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의 포인트로 저희는 항상 그걸 서포트를 해줬어요. 30분 이내에 모든 경기장에 있어서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경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국민의 90% 이상이 동계올림픽 유치한 것을 서포트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10년 동안 이것을 원했고 너무나도 약속을 잘 지킬 것이다. 그래서 IOC 위원들 우리랑 일을 하면은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3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지평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런 3가지 서포팅 메시지나 이 헤드라인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지를 헤드라인, 신문의 헤드라인, 그 본문에 읽으면 됩니다. 아리랑 TV에서 저희가 기사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때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게 있었죠. Who, what, why, where, when, 그리고 how. 5W 하고 H라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한가의 사건이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책 아주 많이 읽으시죠. 특히 교과서를 많이 읽으시지만 너무나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어요. 인터넷도 그렇고 어딜 가도 요즘은 너무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신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통해서 신문을 많이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신문을 읽을 때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죠. 가장 자극적이고 무슨 하이 실종 아니면 좀 나의 구미를 당기는 약간 이상한 헤드라인을 보고 솔직히 우리는 클릭을 하죠. 근데 클릭을 하면은 그 자극적인 헤드라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헤드라인에 보면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떠한 스토리라는 것을 요약하는 아주 스트레이트, 디렉트한 헤드라인이 있고 또 한 가지 헤드라인은 약간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기사의 맨 마지막에 그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였다는 것을 요약을 해주는 헤드라인이 있어요. 요즘은 전자의 헤드라인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그런 집중도를 오랫동안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다 말을 해버려요. 근데 조금 재미가 없어요. 궁금증을 유발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읽어줘요. 그런 궁금증을 어떻게 조금씩 해소하는지 그리고 끝에 가서 어떻게 해서 큰 임팩트를 주는지 그런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 기사는 솔직히 많은 경우 자극적인 헤드라인 그리고 내용은 서포팅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악플이 많이 올라오죠. 이것을 기사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그래서 신문을 보실 때는 일단은 모든 헤드라인을 보게 되죠. 종이 신문.
종이 신문을 읽으면 일단은 모든 헤드라인을 보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관심이 가지 않는 헤드라인이라고 일단은 훑게 봅니다. 훑어보게 되죠. 사진도 보게 되고.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구성할 것인데, 어떻게 하나의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주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는 신문 읽어서 도움이 됩니다. 읽기가 프레젠테이션에 주는 두 번째 포인트는 청중을 이해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책뿐만 아니라 신문도 마찬가지고 잡지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런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을 읽음으로써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요즘 사람들이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들이 나오는지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표현으로 풀어내는 것도 그걸 읽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청중을 알아야지 내가 할 메시지를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멋있게 보여야 될지 그것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 초점은 항상 청중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중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청중은 어떠한 어휘, 어떠한 단어를 궁금해하는지, 어떠한 점에 궁금해하는지는 책이나 신문을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평창의 예를 들자면요.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런던에 있는 스포츠 코드라는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문에는 항상 유럽의 금융위기, 그리고 또 그때 일본이 지진을 겪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일본의 그러한 핵이나 이런 문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어요. 옆나라, 이웃나라가 핵 문제 때문에 불안전하고 좀 왠지 굉장히 위기의식이 느껴졌기 때문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평창, 한국, 일본 바로 옆인데 안전한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저희는 신문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리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계속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프레젠테이션 때 그 두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뤘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유럽의 경제 위기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하고 대신 아시아 경제의 강점, 그리고 특히 한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튼튼한지에 대해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교묘하게 저희 경쟁 도시인 안시하고 뮌헨을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본 그런 거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일본의 체육회에게 우리의 심퍼티, 우리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케이,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숨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준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얘기를 해줬고, 다른 나라들도 그거 보면서 되게 똑똑하다. 너희는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오히려 보여줬다고 더 강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은 생생한 언어, 그리고 생생한 토픽을 프레젠테이션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이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으면 가장 좋은 프레젠테이션 연습 방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가 조금 덥기도 하고 내용이 좀 생소해서 그런지 좀 약간 조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제가 조금 여러분을 참여를 하고 싶어요. 특히 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국어로 된 프레젠테이션보다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제 특기거든요. 그래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려면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첫 출발점이고, 그거를 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조금 영어를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소리 내어 읽기가 그런 언어를 배우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왜냐면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를 대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머릿속 눈으로만이 아니라 입술 그리고 혀 그리고 턱 근육까지 다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body language도 다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제가 먼저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써드릴게요. J.K. 라울링 아시죠? 해리포터의 저자. 그분이 그 하버드에 이제 졸업식에 스피치 했던 것 내용인데요. 한번 써드릴게요. 오케이. 좀 길었는데요. 혹시 이 문장을 읽어주실 분이 있나요?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데요. 책이 걸려 있어요. 책을 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조금 용기를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정책학과 1학년 다니는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수업이랑 연관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기소개를 하게끔 했어요. 잘 하실 것 같아서. 오케이. 먼저 그냥 제가 아무 표시를 안 했지만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좀 가까이 가셔서. 네.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 a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Very good. 잘하셨어요.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사실 여기서 발음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은 굉장히 지금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 많은 경우 아직도 이제 미국이나 영국식, 호주식 영어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시고 발음이 안 좋다 해서 영어 하시는 걸 꺼리시는데요. 요즘은 안 그래도 되겠죠. 오히려 원어민이 아니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박또박 그리고 특히 우리가 끝에 자음 같은 경우를 한국어의 그런 습관 때문에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음을 정확하게 해주셔만 하고 또박또박 말씀만 해주시면은 그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좀 긴데요. 사실 너무 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특히 앵커 연습을 할 때는 이것을 조금 끊어줘요. 의미 전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크로. So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1/는 1초를 쉬어준다고 생각하고 2/는 2초를 쉬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Very good. 어떠셨어요? 청크를 하니까 차이를 느끼셨나요? 조금? 왜냐면은 요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오케이. 이제는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야 되겠죠. Keywords. 영어에서는 키워드를 어떤 거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의미까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것 같아요.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오케이? 강조를 해주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오케이. 강조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오케이. 이때는 그래서 연습할 때 사실 제스처를 쓰면 굉장히 좋아요. Punch it out. 단어보다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 a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Okay? Try that. 잘하실 거예요. There is an Punch.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Very good. 잘하셨어요. 확실히 제스처를 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영어 인터뷰나 영어 읽기, 영어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연습할 때 꼭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제스처를 하면서 읽으세요. 오버한다고 해도 실제로 했을 때는 몸이 얼어버리고 긴장하기 때문에 목소리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좀 크게 과장되게 하세요. 10까지 가면은 실제로 할 때는 4, 5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키워드를 강조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사용했던 게 power이에요. 강약이죠. 굉장히 크게 하고 반대로 아주 작게 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크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단어는. 하지만 약하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soft하게 해도 충분히 집중이 돼요. 오히려 집중이 더 돼요. 무슨 말을 하려 하지? 잘 들으려고 오히려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강약을 쓰셔도 참 좋습니다. 또 한 가지 pause. 아까 쉬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단어 전이나 후에 더 길게 pause를 해주면은 훨씬 더 강조가 돼요. 그리고 앞에 했던 말이 더 기억이 나고 앞으로는 무슨 말을 할지 더 기대가 되죠. So, let's try this. 3개. 여기는 그냥 쭉 해주세요. 아까 잘 하셨기 때문에 쭉 하시고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제스처를 써볼게요. 왜냐면은 1, 2, 3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count with your fingers. 하나, 둘 이런 식으로.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Stop. parents. There was a pause here.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Very good.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분 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번엔 남자분 혹시? 저를 도와주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나와주시겠어요? 정치외교학과 안한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학생은 파워하고 퍼스를 잘해주셨어요. 이제 가장 남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피치를 해볼게요. 고하고 저예요. 남자분들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특히 영어로 할 때는 그냥 모노톤으로 가요. 근데 우리의 목소리는 악기나 마찬가지죠. 노래방 가시면은 무조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텐데 말을 할 때, 특히 남 앞에서 말을 할 때, 그리고 영어로 말할 때 긴장되니까 그냥 모노톤이 돼요. So,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Okay? 여기서도 제스처가 있어요. 지휘하듯이. 그렇죠. 잘하시네요. 해볼까요?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 a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Very good.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제스처가 여기만 왔어요. 지휘가 이렇게 안 하죠. 더 크게 해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10 정도까지 가야지 실주할 때 3, 4밖에 안 와요. Okay, so let's do it together. 그리고 remember the chunk. chunk도 있죠, 여전히. So, 저랑 같이 해볼까요? There is an expiry date.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The moment you a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Very good. 잘하셨어요. 그리고 네 남자분들 특히 피치가 안 올라가는데 유용한 엑서사이즈 하나가 있어요. Start with the lowest note. 가장 밑에 있는 노트부터 시작해서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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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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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샤워하시면서 하면 조금 안 창피해. 차 안에서도 하셔도 좋고요.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은 밑에 가는 노트하고 위로 가는 노트가 조금 더 레인지가 다 올라가요. 운동하듯이. 우리가 스트레칭 처음에 하려면 잘 안 되죠.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요. 여자분들은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영어를 할 때 특히 많이. 그리고 이런 청크의 끝마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말 할 때도 뭐뭐 그렇잖아요. 뭐뭐 하잖아요. 자꾸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면은 불안해 보이고 신뢰감이 떨어져요. Hi, my name is Teresa. This is really boring. 그쵸? Hi, my name is Teresa. And this is so much fun. 느낌이 다르죠? 내려주세요. 손으로 지휘를 하듯이. 아주 잘하셨어요. 마지막. pace. 또 준비 운동 조금 해볼까요, 저희? boring이라는 단어 제가 방금 했는데 그냥 say boring. 안 돼요. Boring. Okay, now 고무줄을 늘리다시피 그 boring에서 우리가 스트레스할 그 syllable이 오죠. boring 할 때. boring. Boring. Yes, very good. How about fantastic? Fantastic. Fantastic. 길게. Fantastic. Yes. Amazing. Amazing. 길게. 고무줄. Amazing. 고무줄 안 눌려요. 고무줄 어디 있어? Amazing. Yes. 길게 늘리면 어때요? 훨씬 더 감정이 들어가는 것 같죠? Yes? 그리고 어디에 넣냐면은 강조하는 syllable를 모음에다가 늘려주면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들어가는 단어를 쓸 때 그런 엑서사이즈를 넣으면 훨씬 더 좋아요. 또한 페이스는 하나의 문장에서 같은 속도로만 가면 지루하죠. 춤을 출 때도 같은 속도로만 계속 춤을 추면 재미없죠. Quick, quick, slow, slow, quick, quick. 빨리도 하고 천천히도 해요. So let's try this. 여기는 slow, slow, slow. 여기까지는 slow. Okay? The moment you're old enough,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줄게요. To take the wheel. Response. Actually, scratch that. Fast. 이게 fast 하고 여기까지 fast 했다가 여기부터 천천히 해주세요. The moment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끊어주고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얘가 뺄게요. 길게 한숨으로 1 and 2. Just 저 되게 하고 싶은데 네. 다른 분들도 좀 기회를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양보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은 그냥 한 문장을 좀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두 문장은 제가 끊어지는 데를 확실하게 쉬어주면서 천천히 해주세요. 오케이?
There'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Okay, I got rid of that. 이거 없앴죠. 네.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There'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Okay, 여기 없었는데요? Ah, Ye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또 했어요.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하나의 청크는 하나의 숨, 끊임없이.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Very good. The moment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Very good.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조금 끊겼기 때문에. Last time. There is an expiry date on blaming your parents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Very good. The moment you're old enough to take the wheel, responsibility lies with you. Very good.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나중에 책 드릴게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역시 한양대네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두 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영원히 뭐 여러 프레젠테이션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남 앞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깨치시면은 앞으로의 사회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차피 소통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사람과 사람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을 읽기를 통해서 많이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상대방이나 청중이 무엇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소리내어 읽으면서 입 밖으로 나의 말을 내뱉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고백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이제 한글책은 저한테는 숙제이지라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5년 전에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5년 전에 저희 아들이 태어나면서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부터 매일매일 한글책을 읽어줬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한글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글책을 매일 읽으면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한국어 발음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한글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다시 탐색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대의 경우겠죠. 영어책이나 좋아하는 언어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와 소통하고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해주신 나승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 명서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 시간인데요. 무대가 정리가 되는 대로 중앙으로 옮겨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얼굴이 좀 이렇게 풀리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오프닝 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 분위기가 이렇게 좀 무르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뭘 하고 뭘 얘기를 할까 이런 분위기를 쳐다봤던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아리랑 TV 앵커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방송 교육들이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에 굉장히 많은 어떤 좋은 영향들을 미쳤다라고 얼핏 들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영향을 좋게 받으셨는지. 저희는 이제 공채 1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후배들보다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MBC 여기는 MBC 앵커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CNN 그리고 BBC 전 앵커, CNBC 앵커들이 그리고 또 AP의 서울 지국장이 와서 저희한테 기사 작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 앵커링, 이제 프리젠팅 하는 것을 직접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저한테는 어려웠던 게 아까 이제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은 네. 헤드라인 작성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네. 기사는 어느 정도 뭐 who, what, why 그것만 이렇게 대충 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사의 엑기스를 뽑아서 헤드라인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그때 했던 그런 훈련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나 뭐 어떠한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이렇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디스플린을 가르쳐 줬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따 선물로 받으실 책이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나승현 대변인님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스태프들이 저에게 미리 이렇게 사서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협찬 절대 아니고요. 그 대표님 만난다고 해서 저도 서점 가서 미리 사서 열심히 읽고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자의 특권으로 미리 만나서 사인도 좀 받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 책은 나승현 대표님의 어떤 그런 그 노하우가 정말 집약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느낌 많이 받았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그 프레젠터를 위한 책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방송 혹은 일상에서 누구나 다 활용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듯 하다라고 느꼈었어요.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잠시만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청중은 프레젠터가 무엇을 잘못하러 따지러 온 게 아니다. 청중의 95%는 프레젠터가 잘하기를 원하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떨리더라도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웃어라. 떨린다는 것은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너무 무서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역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만의 마음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많은 내용 중에 또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았는데요. 떨림을 좀 설렘으로 바꾸면 좋겠다. 저도 항상 이렇게 무대에 올라올 때 보면은 엄청 떨리는데, 이 대표님이 여기 써주신 부분 중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올라가고, 미소를 짓고, 편안하게 청중들을 쳐다보고, 이런 그 어떤 팁들, 활용을 하니까 오늘 무대에 올라가기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평소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릴 적에 이제 경험 때문에 네. 친구를 항상 이제 3년마다 새로 사귀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려움보다는 저만의 노하우는 근데 습득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성격이 외향적이기도 않고 제가 제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알았던 게 다른 사람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주위에는 말 많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잘 들어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책 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을 들어줌으로써 네. 그들이 하는 말이나 가르쳐주는 게 또 저한테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저의 자산이 되거든요. 네. 그게 어릴 적뿐만 아니라 특히 평창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네. 1년 반 동안 제가 얻었던 가장 큰 자산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 이러한 말들 네. 같이 얘기하면서 배웠던 그런 말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강연 중에도 그 뭐 신문이나 혹은 책 읽기나 다 그 캐릭터 네. 혹은 기사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읽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교훈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사전에 그 질문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류인환님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부 1학년 류인환입니다. 서적을 읽을 때, 설명문 같은 거를 읽을 때요,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잘 골라내서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랑 또,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책을 읽을 때 네? 설명문 같은 걸 읽을 때요, 설명문이요? 중요한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긴 글이라고 치면 거기서 포인트를 뽑아내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또 소리 내어 읽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눈으로만 소화하는 거랑 소리 내어 읽으면은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돼요. 단어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쏙쏙 들어오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에까지 제가 이중 이제 감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도가 그리고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저는 노트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노트북을 하나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건 것 같다 할 때 그때 바로 또 적어주시면은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명문 읽거나 모든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려운 거는 자꾸 읽다 보면은 사실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중요한지, 뭐는 버려도 되는지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대하게 되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읽다 보면 혹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잖아요. 노력만한 사실은 왕도가 없기는 하겠죠.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라지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앞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전공하고 있는 24살 라지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신문을 보통 이렇게 읽으실 때 그 관심 기사만 보통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분야의 기사를 보려고 노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동안 주로 인터넷에서만 신문을 읽었어요. 왜냐면은 한 매체뿐만 아니라 뭐 네. 제가 좋아하는 외국 신문도 있고 영국, 미국,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 네. 가디언 외국 것도 많이 봐서 편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보는 게 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나쁜 습관이 생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약간 나의 구미에 맞는 헤드라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편협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섹션만 자꾸 가게 되고 너무나도 좁게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편협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신문 구독을 다시 시작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신문 구독을 보니까는 그 종이 넘기는,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그 잉크가 그러니까 손가락에 묻기도 하고 그 새벽 4시쯤에 이제 신문이 오거든요. 근데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문을 열고 봐요. 그러니까 애가 있어서 그럼 제가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근데 새벽 4시에 탁 그 소리에 이제 눈이 딱 뜨이고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책을 보면은 새로운 책을,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새로운 책을 읽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 좋아하는 헤드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골고루 보게 돼요. 골고루 보게 되면서 왠지 더 제가 경험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고 더 아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그 새벽 4시에서 5시에 책 읽는 시간이, 신문을 읽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네. 네. 자, 여기 질문지 말고요. 현장에서 강연 중에 혹은 그 외적으로 벌써 말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질문하실 분들 계속 기회 드릴 테니까요. 미리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이쪽에 검은색 티를 입은 남자분한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학전공하고 있는 27살 전승민입니다.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 대표님께서도 주로 이제 듣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말을 하는 편보다는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듣기 싫은데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계속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듣기가 싫을 때 완곡하게 좀 다른 화제로 돌리거나 아니면 좀 거절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속에 정말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하셨군요. 방법 있을까요, 대표님? 그 경청하는 스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active listening skills라고 하는데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아마 잘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많이 끄덕여주고 눈도 계속 마주치고 이렇게 그랬어? 하고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가게끔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듣기 싫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을 피하게 돼요. 눈 이제 안 마주치고 그리고 조금 대답하는 것도 좀 더 느리게 하게 되고 그러한 body language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캐치를 못한다. 제가 이렇게 시계도 보고 이렇게 먼 데를 보는데 캐치를 못한다.
그럴 때는 솔직히 가장 정직하고 가장 그분한테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적당히 그분도 이제 말할 때 쉬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적당하게 끼어드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미안해 화장실 가야 되겠다 아니면 미안해 어딜 가봐야 되겠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들어주는 것도 참 좋은데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듣고만 있는 것도 좀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게 가장 예의 어긋난 것 같거든요. 듣는 척하고 하나도 안 듣는 거. 그거 오히려 더 예의가 어긋나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제 좀 그 자리를 피하고 싶거나 그러면은 머리 랭귀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낫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 지금 질문해주신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사실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냥 딱 제압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또 한 가지 네. 힌트를 드린다면 사실 이거는 인터뷰 스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리를 피할 수 없거나 그럴 때 그 상대방이 한 말을 거기에서 키워드, 아까 저희가 키워드를 뽑았죠. 키워드를 뽑아서 내가 화제를 돌리고 싶은 것으로 스티어링 할 수 있어요. 브리치링 한다고 하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동의를 해. 그런데 말이야 그거를 생각해서 이러한 포인트도 있더라.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한 말에 동의를 하거나 동감을 해주고 그런데 브리지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브리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취업 인터뷰도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어떠한 인터뷰도 상대방이 질문하는데 제가 뭐 부정적인 질문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다 하면은 오케이 좋은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해주고 recognize 그 다음에 bridge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제가 할 말은 이것입니다 하고 할 말을 하면 돼요. 네, 그것도 한 가지 유용한 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랑 완전 정중앙으로 딱 계신 분이네요. 네, 경제금융학부 3학년 김재현입니다. 네. 반대로 상대방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할 때,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주의를 다시 내 쪽으로 기울이게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먼저 내가 뭘 잘못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상대방이나 청중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하는지, 나의 목소리가 잠자게 만들고 싶은 목소리로 말하는지, 아니면은 너무 지루하게 내용을 막 어려운 내용을 많이 하는지, 그럴 수 있거든요. 나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반성을 먼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청중의 대부분이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면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말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내용을 과감히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결국 어쩔 때는 그냥 적대적인 관중도 있어요. 솔직히 나를 싫어하는 관중도 있어요. 하지만 다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서도 나랑 눈을 마주치고 나의 말에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아이 잘못이 아니어도. 그럴 때는 과감히 버리세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예의만 차리시고 나에게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내가 힘이 생기고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처음에는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도 돌아올 수 있어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이고 그렇게 막 기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내가 뭘 잘못하는지 한번 리뷰해보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렇다? 그러면은 too bad.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나는 열려 있는지, 내가 청중에게 예의를 지키고 있나, 내가 청중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게 아까 웃는 거라고 했는데요. 웃으면은 진정한 웃음, 그냥 페이크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을 하면은 저도 일단 호르몬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약간 mirroring effect가 있다고 그래요. 미소를 보는 사람이 다시 미소를 짓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느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긴장하고 조금 약간 좀 청중이 어떨지 모르겠다 할 때는 먼저 한번 미소를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도 안 되면은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학생분 중에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신가요?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남자 학생 한 분이 목소리 크게 내실 수 있어요? 예, 다 들립니다. 네. 네, 네. 최종 저의 꿈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솔직히 평창을 통해서 약간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평창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추진력 있고 인내심 있고 똑똑하고 정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정말 다시 느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살다 보니까는 그냥 다들 똑똑하고 다 비슷한다 싶었는데 외국 나가 보니까는 역시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정말 새삼스럽게 다시 들었거든요. 근데 왜 안 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언어적인 것도 큰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훌륭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나 훌륭해요. 근데 그것을 외국이나 이렇게 제대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거예요. 소통 능력이 어쩔 때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본인이 쑥스러워서,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시도를 안 해보거나 자신이 없어서 좀 안 나가보는 것 같은데요. 저의 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소통 능력, 영어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외국에 나가고 외국에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또 여러분이 외국 나가면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지평선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큰 꿈이 됐어요. 조금은 막연하지만은 저의 꿈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게 저의 꿈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기도 했고요. 네. 지금 대표님 대표로 계신 그 곳도 사실은 1대1 맞춤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컨설팅 해주시는데 아까 그 강연 중에 그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스피치 하는 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해주셨잖아요. 확실히 달라졌다고 되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반응 왜 이래요? 그쵸?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보다는 저희도 좀 힘이 될 수 있게 빵긋 웃어주시고 우리 같이 좀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모자 쓰신 분이었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영학과 3학년 고보성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의 전문가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강연자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연설가는 누구인지 아니면은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뭐 최고였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좀 안 할게요. 네. 제가 텔레비전을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은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연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는 그냥 MC나 아나운서 중 물론 여기 계신 분도 훌륭하시지만은 좋아하는 MC 분 중에 하나는 그 이름이 갑자기 유재석.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의 그 성품이 나온다고 할까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많은 게스트들이 있는데 그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항상 게스트를 배려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말씀을 굉장히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는데 전혀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 이렇게 귀가 이렇게
귀가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재석 씨가 말을 하면은. 그리고 즐거움도 주고, 감동도 주고,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 배려심, 그리고 성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지만은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MC가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훌륭한 MC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중에서 정말 좋게 보는 사람이고요. 정치인을 꼭 말한다면 옛날 정치인을 얘기할게요. 저는 윈스턴 처칠이 너무 좋았어요. 20세기의 가장 명연설가라고도 하는데요. 또 좋았던 이유가 킹 스피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연설가가 되었다는 게 저한테 희망을 줘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도 말을 더듬는 사람조차도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말을 다듬어서 아까 청킹 저는 이렇게만 했지만 그 사람은 아예 시처럼 줄을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시를 완전히 만들었어요. 연설을. 그러니까는 포즈가 들어가고 드라마가 들어가서 아주 강력한 스피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스피치 스타일이 좀 바꿔진 것 같아서 제가 본 정치인들은 연설보다도 TV에 나오는 힐링 캠프 이런 데서 그냥 대담 형식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자신의 이렇게 부족한 점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연설을 할 때는 또 스타일이 바뀌어질지. 근데 스타일 자체가 요즘은 좀 약간 개인적 대화체로 변하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유보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평소에 책 읽으실 때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책이나 뭐든 읽으실 때 뭔가 메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서평이라고 하죠. 책을 읽은 느낌. 그러니까 구절도 적어놓기도 하지만 내가 읽은 나의 느낌도 혹시 같이 적고 그러시진 않는지 읽는 방법은 또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표님의 방법. 네.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구절 있으면은 약간 쓰려고 하고요. 또 읽다가 어떠한 느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소화하는 거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나의 느낌을 그때 바로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최근에 생겼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교수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읽는 게 소재가 되고 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지 않나 싶어요. 오늘 그 한양대학교 백남음악관에서 8번째 리더스 콘서트 나승현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는지 소감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많이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항상 제가 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떨렸어요. 떨리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연휴가 있었고 또 아직 아침 시간이고 또 점심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하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시간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했지 강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떨리긴 했지만은 역시 너무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까지 많이 해주시니까는 정말 기뻤고요. 너무 영광이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제가 한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 희망사항이고요.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이렇게 해주신 나승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